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세에 관한 전곡을 찌르는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북의 핵 미사일에 한미 무릎 꿇라, 이런 노골적인 제목을 뽑아서 사설을 썼습니다. 너무나 그 전곡을 찌르는 것이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은 현 추세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와해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크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사드 배치 논란을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한미동맹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로 갈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은 일본 열도를 경계로 하는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반도는 중국 대리권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지면은 미군의 방위선은 일본으로 후퇴하고 우리 한국은 중국에 결국은 복속이 되겠죠.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세계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올인한 북한의 전략과 중국의 이중 플레이 앞에 한미가 무릎 꿇는 꼴이다. 죽하고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든 북한과 중국의 이중 플레이, 한국도 이렇게 했다, 북한도 했다, 이중 플레이.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무릎을 꿇는 꼴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나 동맹 비용 청구 명목을 내세워서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이다. 우리 기업부터 살리고 보자. 우리나라부터 살자. 세계 도와주다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동맹 비용 좀 내라. 우리만 다 갖다가 이렇게 나라 지켜주고 돈 내고 이게 뭐냐. 동맹 비용 좀 많이 좀 내라. 이렇게 해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동맹 우호 협조의 틀을 깨고 있다. 나토에 가서 방위비 더 내라고 막 압박을 하고 독일 가서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장 좀 더 돌려가지고 기후협정 거기 지금 신경 쓸 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먹여 살려야지. 응? 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녹슨 지역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공장이 올스톱 돼가지고 철도가 다 녹이 쓰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미국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됐거든요. 그걸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고 공격을 해내도 결국은 트럼프는 끄떡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유럽인의 운명은 유리손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유럽과 틀어지는 그 순간 당선된 지 20일도 안 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4기 반입이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서 조사를 명령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뒤틀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친하게 돼 가지고 미국이 우리 방위를 책임지는 그런 때가
그런 지금 해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하는 이 사드 문제를 걸고 나온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좌파 세력은 트럼프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를 몰아붙이려는 기세다. 암담한 일들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 미국과 북한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 이걸 몰아붙이려는 기세로 문재인 정부가 나가니 큰일 중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메르켈을 본떠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싶은 것이다. 지금 말은 못 꺼내고 있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왕위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싶다는 거죠. 지금 국민 여론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균열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뒷북을 쳐댔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미국과 지금 한국이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있으니까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해설 기사에서, 뉴욕타임스 해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미 관계에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문재인이 중국 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미국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럴 때 그냥 한미 관계가 그냥 틀어지도록 쐐기를 박아두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한미 관계의 운명은 트럼프 못지않게 미국의 여론과 정치권에 달려있죠. 미국은 여론 정치를 하니까 여론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여론과 정치권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특히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 관계 의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과연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나? 이 미국 사람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방어용인 사드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나? 사드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을까? 미국 영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미군을 남겨둘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지금 미국 영토가 북한에게 핵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한국에 미군을 놔둘 필요가 뭐 있냐고요. 지금 핵미사일 그거 없애려고 미군을 한국에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런 의문을 지금 미국 언론들, 정치인들이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30일자 뉴욕타임스 국제판 1면에 특별기고문이 실렸다. 이랬습니다. 특별기고문이. 그 제목이 North Korea and the New Unthinkable.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북한과 New는 새로운 unthinkable,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거, 하여튼, 모호한 이런 거. 지금, 북한과 새로운 이런, 모호한 뭐가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이 언싱커블은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이 기고문을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었다는 건 문제야. 확 부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국 여론에 부각을 시켜. 이걸 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장인데요.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고문에서 앨리슨은 북한이 샌프란시스코 또는 LA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가 북한과 양보 대 양보 협상을 할 것을 공고하고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미국 이 중심 언론인 뉴욕타임스가요. 그리고 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국제연구소 소장 그레이엄 앨리슨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북한과 양보하는 협상을 해서 북한을 인정해주고 한국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참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만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책임을 떠안는다면 미국도 미군 기지를 철수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파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다. 중국이 우리가 북한 문제, 핵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서 떠나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이제 적화되는 거죠. 북한에게 먹히는 거죠. 중국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떠난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떠난다. 이것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한국을 지켜서 아시아의 교두보로 삼는 지정학적 가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지키겠다고 그동안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 이것은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를 머리에 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떠나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북한이란 불량 국가가 있다. 그럼 불량 국가에 잡아먹혀서 대한민국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핵과 미사일 전략이 성공했다고 믿는 북한은 기고만장할 것이다. 미국이 떠난다고 완전히 북한이 기고만장, 김정은이 세상 되는 거죠. 예. 미국이 철수하면 북한은 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한국에 종북 좌파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미군이라는 인질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어떤 북한의 도발도 과감히 무력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또 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북한을 이제 무력으로 응징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까지 막 때려버리는 거죠. 한국까지 막 때려버려. 한국을 안 때려도 한국의 금융시장은 혼란스럽거나 붕괴할 것이다. 북한을 그냥 떠나지 않고 북한을 응징하고 떠나겠다. 북한을 막 두드려 부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거나 붕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암울한 사설을 실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에 따라서 이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6.25 때 다 죽어가고 다 넘어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엔군을 파견시켜 주신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네르케를 본떠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싶은 것이다. 지금 말은 못 꺼내고 있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왕위는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싶다는 거죠. 지금 국민 여론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균열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뒷북을 쳐댔다. 중국이 그랬잖아요.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미국과 지금 한국이 이렇게 삐거덕거리고 있으니까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해설 기사에서, 뉴욕타임스 해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문재인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미 관계에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문재인이 중국 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미국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럴 때 그냥 한미 관계가 그냥 틀어진.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세에 관한 전곡을 찌르는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북의 핵 미사일에 한미 무릎 꿇라. 이런 노골적인 제목을 뽑아서 사설을 썼습니다. 너무나 그 전곡을 찌르는 것이라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은 현 추세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와해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크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사드 배치 논란을 자꾸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한미동맹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로 갈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은 일본 열도를 경계로 하는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반도는 중국 대리권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지면은 미군의 방위선은 일본으로 후퇴하고 우리 한국은 중국에 결국은 복속이 되겠죠.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세계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올인한 북한의 전략과 중국의 이중 플레이 앞에 한미가 무릎 꿇는 꼴이다. 죽하고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든 북한과 중국의 이중 플레이, 한국도 이렇게 했다, 북한도 했다고 이중 플레이.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무릎을 꿇는 꼴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나 동맹 비용 청구 명목을 내세워서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선이다. 우리 기업부터 살리고 보자. 우리나라부터 살자. 세계 도와주다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어렵게 됐다. 그리고 동맹 비용 좀 내라. 우리만 다 갖다가 이렇게 나라 지켜주고 돈 내고 이게 뭐냐. 동맹 비용 좀 많이 좀 내라. 이래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나토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동맹 우호 협조의 틀을 깨고 있다. 됐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서 조사를 명령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막 유럽이 막 뒤틀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미국과 친하게 돼 가지고 미국이 우리 방위를 책임지는 그런 때가 그런 지금 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하는 이 사드 문제를 걸고 나온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좌파 세력은 트럼프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를 몰아붙이려는 기세다. 암담한 일들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 미국과 북한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 이걸 몰아붙이려는 기세로 문재인 정부가 나가니 큰일 중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나토에 가서 방위비 더 내라고 막 압박을 하고, 뭐 독일 가서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장 좀 더 돌려가지고 뭐 기후협정 거기 지금 신경 쓸 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먹여 살려야지. 응? 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의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녹슨 지역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공장이 올스톱 돼가지고 철도가 다 녹이 쓰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미국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도 했거든요. 그걸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트럼프가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고 막 공격을 해내도 결국은 트럼프는 끄떡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유럽인의 운명은 유리손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유럽과 틀어지는 그 순간, 당선된 지 20일도 안 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4기 반입이 보고에서 누락